안녕하세요, 파이널스입니다. 아이폰 12 미니하고 아이폰 SE2 비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폰 SE2를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제품 두 개의 가격 차이는 딱 2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퍼포먼스나 스펙을 놓고 봤을 때 2배 정도 50만원 이상의 차이가 나는 금액을 두고 구입할 가치가 있냐. 아이폰 12 미니를 구입한 이유는 싱글 카메라로 인물 모드는 소프트웨어로 처리가 되지만 사물 같은 거는 처리가 되지가 않아요. 듀얼 카메라가 탑재된 인물뿐만 아니라 사물에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진 촬영에 좀 더 다양성을 얻을 수 있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두 개의 금액 차이로 그 비중을 고려했을 때 과연 이게 50만원 이상의 값어치를 할까 라고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진의 차이가 크지가 않았다는 점. 물론 아이폰 12 미니에는 야간 모드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어두운 환경에서는 한층 더 밝고 선명하게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이 기능은 아이폰 SE2에서는 없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런 부가적인 기능과 차이점을 찾는다면 아이폰 12 미니를 구입하는 것이 현명하실 수 있지만 2배 정도의 금액을 투자할 만큼의 가치를 솔직히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렴하면서도 높은 사양을 가진 스마트폰을 찾는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작은 폰을 좋아한다면 아이폰 SE2를 강력 추천을 드립니다. 최신 기종을 사겠다 하시면 아이폰 12 미니 굉장히 좋아요. 좋지만 만약에 이 두 제품을 나란히 놓고 어떤 걸로 선택을 할까 고민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최신 기종보다 금액적인 부분을 훨씬 더 고려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SE2를 좀 더 추천을 하는데, 최근에 출시한 스냅드래곤 888 갤럭시 S21에 탑재가 된다고 하지만 그래픽 성능이나 종합적으로 봤을 때 A13 칩을 탑재한 아이폰 SE2가 훨씬 더 좋은 스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50만원짜리 스마트폰이 100만원이 훌쩍 넘는 최신 안드로이드 폰보다도 더 좋은 스펙과 성능을 갖추고 있는 아이폰 SE2는 굉장히 매력적인 폰일 수밖에 없어요. 두 제품의 화각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초광각이 탑재가 되어 있어서 기존의 아이폰 SE2보다 좀 더 넓은 화각의 촬영이 가능하고, 별도의 설정 없이 표준으로만 찍었을 때 차이점 잘 느껴지시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이폰 SE의 화질이 좀 더 좋고 디테일하게 나온 부분이 좀 더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12 미니에서 깔라진 플레어 현상이 조금 나타나고 있어요. 요거는 플레어 현상은 아이폰 11에서 고질적인 문제였지만 아이폰 12에서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폰의 문제인지 아니면 뭐 다른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유독 빛갈라짐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났어요. 일단 기본적인 모드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상 차이가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이폰 12 미니에만 탑재되어 있는 야간 모드, 아이폰 SE2에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확실히 촬영하기가 좀 더 수월했어요. 인물 모드를 통한 심도 사진. 아이폰 SE는 인물 모드로 인물만 촬영할 수 있게끔 소프트웨어 처리가 되어 있지만 아이폰 12 미니 같은 경우는 인물 모드로 다양한 사물까지도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이폰 12 미니를 선택을 했는데, 만약 이 부분, 카메라의 부분을 절대적인 기준 요소로 잡지 않는다면 굳이 아이폰 12 미니로 넘어올 필요가 없다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펙적인 차이는 분명히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됐지만 아이폰 SE2 50만원 정도밖에 안 한다는 금액을 가정을 했을 때 절대 떨어지지 않는 사양, 안드로이드 최상급 기종과 비교를 했을 때에도 충분히 같은 레벨에 있거나 더 높은 스펙을 보여줍니다. 불과 50만원짜리 스마트폰에서 말이죠. SE는 4.7인치, 아이폰 12 미니는 5.4인치로 상대적으로 좀 더 커졌지만 실제로 PPI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나란히 스마트폰을 놓고 봤을 때 아이콘의 크기 차이조차도 동일하기 때문에 얼핏 봤을 때는 뭐가 달라진 거야? 화면이 더 커진 거야? 이런 의구심이 좀 들더라고요.
화면이 좀 더 넓어졌기 때문에 위아래로 좀 더 간격을 좀 넓게 벌린 것 뿐이지, 실제로 4.7인치와 5.4인치를 나란히 놓고 봤을 때 디스플레이 크기 차이만큼 화면 차이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풀화면을 지원하는 앱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만 네이버 앱을 간단히 띄워봤을 때 화면에 뿌려진 정보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어요. 노치를 채용하고 있는 아이폰 12 미니는 상단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보여지는 화면만큼 꽉 찬 화면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점이 꽤 많은 앱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풀화면을 띄웠을 때 좀 더 확실히 좀 달라지겠지만 유튜브에서도 실제 화면을 뿌려주는 영상의 화면 크기를 보면은 거의 동일합니다. 화면이 좀 더 넓어졌지만 노치까지 꽉 차는 동영상 플레이가 되지 않고, 아이폰 SE 4.7인치와 거의 동일한 디스플레이와 화면을 뿌려주기 때문에 실제로 화면이 늘어난 차이점을 거의 잘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아이폰 12 미니를 풀화면으로 보고 싶다면 확대를 했을 경우에는 꽉 차지만 표준 모드에서는 아이폰 SE와 별반 차이가 없다. 생각보다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신형인 제품 외에는 실제로 사용하는 데서 이렇게 여러가지 앱, 화면 비율 이런 걸 고렸을 때도 크지가 않아요. 물론 5G로 넘어오면서 와이파이 성능이나 LTE 그리고 5G 터지는 속도는 확실히 좀 더 빨라진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앱 환경이나 스마트폰을 나란히 두 개를 이렇게 들여다 봤을 때의 차이점, 실제로 디스플레이 크기 차이만큼 크게 도드라지지 않는다. 굳이 아이폰 12 미니를 구입하실 바에는 좀 더 상급의 제품을 구입하시고, 뭐 굳이 작은 폰, 저도 작은 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이폰 12 미니를 구입을 했는데 만족은 하지만 굳이 아이폰 SE2를 사용하는 분이 아이폰 12 미니로 넘어가고 싶다 이런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조금 한 번 더 고민을 좀 해보시라, 아니면은 매장에 가서 실제 제품을 나란히 이렇게 비교를 해 보신 다음에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넘어왔지만 조금은 후회스럽긴 해요. 금액 대비 2배가 넘는 돈을 주고 구입을 했지만 막상 두 개를 놓고 사용을 해보니까 금액만큼의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 뭐 그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Everybody sing that shit. Everybody sing that shit.